며느리가 건넨 그 따뜻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도시에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고마웠거든요.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늙은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효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달빛 라디오 노후사연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한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해외 근무 중이라 연락도 쉽지 않았고 며느리 서미영만이 가끔씩 안부를 물어오곤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멀리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얀 승용차에서 내린 미영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미영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병원 건물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한 요양병원이에요. 무릎 재활 치료로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비용도 걱정됐거든요. 민수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아, 어머니. 이미 민수 오빠랑 상의했어요. 오빠도 어머니 무릎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일로 상의했다니 기분이 묘했어요. 입원비는 어떻게 하고? 그건 걱정 마세요. 보험도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아픈 것도 참고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며느리가 고마웠거든요. 정말 좋은 곳이야? 네, 어머니. 의료진도 최고고 시설도 정말 깨끗해요. 몇 주만 계시면 무릎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되는 거야?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제가 모든 준비 다 해놨거든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준비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영이의 효심에만 감동하고 있었죠. 고마워, 미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그럼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치료받으면 무릎이 나아질까? 아들도 안심할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들뜬 채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아, 그때만이라도 조금 더 의심했더라면. 하지만 그땐 미영이를 믿었거든요. 완전히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약속대로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걱정 마세요. 미영이는 계속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 풍경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음침했거든요.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건물, 곳곳에 설치된 철창들이 보였어요. 미영아, 여기가 맞아?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어머니, 보안이 철저한 거예요. 환자들 안전을 위해서요. 미영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냉기가 확 돌았어요.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는데 미소도 없이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윤정희 환자분이시죠? 간호사는 우리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있고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머니 병실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어요. 왜 창문에 철창이 있어? 여기 감옥이야? 간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낙상 방지 목적이에요. 그때 저는 문을 다시 보니 안에서 잠기는 구조였어요. 이 문은 왜 안에서 잠겨?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규정상 보호자 동행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입원 동의서와 치료 동의서입니다.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들 뿐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영아, 이거 뭐야? 너무 복잡한데.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서명하세요. 미영이는 제게 볼펜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를 믿고 서명했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정을 취하세요.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미영아, 넌 언제까지 있어? 어머니, 저는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잠깐, 나 혼자 여기에? 어머니, 병원이니까 괜찮아요. 간호사들이 다 돌봐드릴 거예요. 미영이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겼어요. 저는 당황해서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열어주세요. 나 나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는데 높은 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잠기는 문들, 철창이 있는 창문. 이곳은 마치 정신병원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속였나? 아니면 실수인가? 하지만 간호사들의 차가운 태도와 미영이의 급한 모습을 생각해 보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의사인 것 같았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윤정희 환자분이죠? 저는 담당의 김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 여기 무릎 치료 받으러 온 건데 왜 문이 잠겨 있어요? 아, 네. 안전상 규정입니다. 일단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혈압을 재더니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은 없고요? 저는 무릎이 아픈 거지 정신적인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정제부터 처방하겠습니다. 안정제? 무릎 치료에 왜 안정제가 필요하죠?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기와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릎 주사인가요? 네, 진통 효과가 있는 주사입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재활치료 시작해요? 내일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릎 치료받으러 왔는데 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 같죠?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내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병원 직원 같았는데 둘이 너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보이네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럼요, 시어머니 성격상 금방 포기할 거예요. 미영이의 대답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포기? 뭘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해외에 있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두 사람은 계속 수상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얼마나 뽑을 수 있어요? 일단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와, 그 정도면 땅값 절반은 되겠네요. 땅값? 제 땅을 노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어머니가 의심하면 의사 선생님이 치매 진단서 써주기로 했어요. 치매 진단서?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요. 역시 정태수 팀장님은 일 처리가 깔끔해요. 아, 그 남자가 병원 팀장이었구나. 정태수라는 이름도 이제 알았네요. 그럼 서류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죠. 너무 오래 끌면 아들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어머니가 반항하면? 그때는 강제 입원 처리하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강제 입원? 저를 여기에 가둬둘 생각이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사 때문에 몸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강한 약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이 흘렀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 했다니. 그리고 아들 민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식으로 빼앗길 순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은 잠겨 있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밤새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응, 잘 잤어. 그런데 언제 재활 치료 시작해? 아, 그거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안정을 취하라고 하세요. 거짓말이었죠. 어젯밤 대화로는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으니까요. 미영아,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 아, 그게요.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서류를 펼쳐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입원비만 2천만 원?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싸? 네, 특수 치료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미영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땅 일부를 제 명의로 옮겨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뭐, 내 땅을 왜 내 명의로 옮겨? 어머니, 저희가 병원비를 대신 내잖아요. 담보가 필요해서요. 그럼 퇴원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야? 미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나중에 상의해요. 나중에 상해?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네요. 미영아, 이거 너무 이상해. 민수한테 먼저 물어보자. 어머니,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오빠는 지금 중요한 일로 바빠요.
이런 일로 방해하면 안 돼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의사와 함께 모르는 의사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미영이가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서명을 안 하셨어요. 의사는 저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희 환자분,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슨 검사요? 저는 무릎 검사만 받았는데요. 인지능력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인지능력 검사?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해요. 치매? 저는 멀쩡한데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환자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미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재산 관리도 대신해 주셔야 해요. 아, 이런 식으로 제 재산을 뺏으려는 계획이었구나. 안 돼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이 서류에 절대 서명 안 해요. 저는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의사와 미영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흥분 상태네요.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안 돼요. 주사 놓지 마세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들어와 저를 붙잡았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 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미영이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절대 안 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미영이는 아쉬워하며 서류를 챙겼어요. 의사 선생님, 내일까지 설득해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좀 더 강한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전화도 할 수 없고 문도 잠겨 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재산을 저런 식으로 빼앗길 순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약 때문에 몸은 무겁고 사방이 막힌 이곳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였어요. 쉿, 조용히 하세요. 그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는 무릎 치료 받으러 왔는데. 치료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닌데.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병원 맞지만 정신병원이에요. 무릎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잘 못 나가세요. 근데 더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멀쩡하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좀.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곳이었네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 며느리분 서미영이라고 하던가요? 입원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어떤 노인분을 입원시켰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분도 시어머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미영이가 이런 일을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재산 다 뺏기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자연사라고는 했었는데 갇히셔서 멍해 계시다가 우울증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셨었어요. 제 앞날이 그려지는 것 같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미영이와 병원 사람들이 공모하는 거네요? 잘은 모르겠고요. 정태수 팀장하고 둘이 그런 사이 같아요. 충격받지 마세요. 전에 밤에 복도에서도 둘이 붙어 있는 것 봤었어요. 아주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륜관계 확실해요. 그럼 우리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분은 이 사실 모르시나 봐요? 네,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럼 빨리 연락하셔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연락하고 싶어도 전화를 못하게 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었어요. 이거 제 예비폰인데 잠깐 빌려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도 여기서 잘리면 큰일이에요.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너무 안 돼 보여서 더는 나쁜 사람들이 노인네들 등쳐먹는 것 너무 뻔한데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저도 더는 못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해해 주세요. CCTV 사각지대에서만 쓰세요. 발각되면 저도 위험해요. 아주머니는 핸드폰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고 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바뀐 번호를 외우지 못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영이와 정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재빨리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서명받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강한 약 써서 의식 흐리게 하면 금방 서명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들이 의심하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설사 연락 와도 제가 잘 둘러댈 수 있어요. 치매라고 하고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면 돼요. 이번 건 끝나면 땅 절반은 제 거죠? 당연하죠, 자기야.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그럼 이혼은 언제? 재산 정리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노인네만 처리되면 모든 게 깔끔해져요. 처리?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반항하면 그때는 약 좀 더 쓰면 되겠지. 티 안 나게 방법 고민 중이야. 내가 걱정 마. 정말로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몰래 녹음을 계속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고, 역시 우리 계획은 완벽해요. 두 사람은 누군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복도 뒤에서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녹음을 정지시켰어요. 이제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걸 어떻게 밖으로 전할까요? 민수 번호도 모르고 경찰서 번호도. 그때 생각났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릴 때부터 쓰던 이메일 주소가 문득 기억났습니다. 전화를 빌려준 청소 아주머니께 아들에게 녹음된 걸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알려달라고. 증거를 보내고 나니 이제 시간 문제라고 조금 안심됐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미영이가 오면 또 서명하라고 압박할 텐데. 과연 민수가 제때 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깨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수가 이메일을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오늘 미영이가 오면 서명할 것처럼 행동해서 방심하게 만든 다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미영이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어제보다 좀 나아 보이네요. 응, 밤새 생각해 봤는데. 어머, 정말요? 어떤 생각이요? 미영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 미영이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서류에 서명해 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민수한테 직접 설명하고 싶어? 화상 통화로라도.
미영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정말 바빠요. 시차 때문에 연락도 어렵고. 그럼 안 서명해. 내 아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서명하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문자로라도 보낼게요. 문자를 보내는 척하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정태수에게 상황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오빠가 답장 보내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좋아, 그럼 기다려볼게. 미영이는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서류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숨겨뒀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나 확인해 봤는데, 엄마, 지금 공항이야. 한국 가는 비행기 탔어. 절대 서명하지 마. 경찰도 연락했어. 민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찰까지 연락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미영이와 정태수가 급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죠?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늘 무조건 서명받아야 해요. 네, 의사한테 얘기해서 강한 약 쓰라고 할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1시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사기를 여러 개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치료를 하겠습니다. 무슨 치료요? 인지 개선 치료입니다. 주사 맞고 나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편해진다는 건 의식을 잃는다는 뜻이겠죠. 잠깐만요. 며느리 오기까지 기다려주세요. 왜요? 서명할 준비됐거든요. 며느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의사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서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밤새 생각해보니 미영이 말이 맞더라고요. 의사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며느리분 오시면 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핸드폰으로 병원 구조를 살펴봤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출입구가 보였고 경비실과 주차장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CCTV 위치도 파악했고 비상계단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만약을 위해 탈출 경로도 머릿속에 그려뒀습니다. 오후 2시쯤 미영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정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정태수 팀장님이에요. 서류 처리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태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서명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지만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요. 뭐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켜둔 채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정말 병원비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죠? 미영이와 정태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그럼 땅을 팔고 나서 절반을 정태수 씨한테 주는 건 아니죠?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민수랑 이혼하고 정태수 씨랑 재혼할 계획도 없고요? 미영이는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뭘 알고. 다 들었어, 미영아. 어젯밤 너희 대화 다 녹음했거든.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정태수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재빨리 가슴에 숨겼어요. 이미 민수한테 다 보냈어. 경찰도 연락했고. 이 할멈이. 정태수가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핸드폰부터 빼앗으려 하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입니다. 모두 손 들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드디어 구출됐어요. 하지만 모두 멈춰요.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영이와 정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 신고 접수했습니다. 사기와 감금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정태수가 소리쳤어요. 잠깐, 오해예요. 우리는 환자를 돌본 것뿐이에요. 그럼 이 녹음은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경찰은 제가 건넨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건 끝나면 땅 절반은 내 거야. 녹음에서 흘러나온 정태수의 목소리에 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고로 처리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까지 재생되자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 오빠, 이건 오해야. 미영이는 민수에게 매달렸지만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오해라고?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가족이었던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게 오해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병원비 때문에. 닥쳐. 민수는 처음으로 미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도 이미 준비했어.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서미영, 정태수 사기, 감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니, 미영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 후 병원 전체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다른 피해자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병원 자체를 조사하게 되었고 환자들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몇 건 더 확인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었네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었다니. 엄마, 정말 미안해.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런 나쁜 여자를 못 살아본 내가 바보였어. 엄마한테 이런 일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저는 불쌍한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처방한 병원 의사 한 명도 공범입니다. 가짜 진단서 발급하고 환자들 감금한 혐의로 전부 구속될 예정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사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가 제 팔을 부축하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며칠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갈까?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해외 발령 거절할게. 한국에 있으면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괜찮아, 민수야. 내 일 때문에 그러지 마. 아니야, 하지만 진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승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영이는 사기, 감금, 협박 혐의로 5년형을 받았고 정태수는 8년형, 병원 원장은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고도로 계획적이며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듣는데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제 재산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게 됐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나가보니 예전과 똑같은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컸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너도 속은 거야. 사람 마음속까지는 어떻게 알겠어? 지금 저는 시골집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누구도 제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